안녕. 지금부터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사회문화 문제풀이 및 해설, 즉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수능 친 경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2024학년도에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회문화 현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현상과의 특성을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한 특성을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는 것.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사람이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도한 디귿 같은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애 탈이 나는 것. 이러면 디귿은 자연현상이에요. 왜 자연현상이냐? 바로 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되어서 나타나는 건 아니죠.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보게 되면 시험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것은 먼저 연구 주제. 그러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게 모집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직장인의 업무 가부하와 직무 스트레스 간의 관계 이렇게 나온다면 모집단이 직장인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주제나 가설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모집단이 된다라는 것. 모집단이라는 것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전체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따로 추출한 집단, 이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렇게 했을 때 실험 집단만 표본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표본 집단인 것은 연구를 위해서죠. 그러면 통제 집단도 연구를 위해서 추출된 겁니다. 단지 어떤 처치가 투입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이런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가 A2, B2가 지금 처치가 투입되지 않은 통제 집단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꼭 잘 명심해야 되고 자료 수집 방법을 무엇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 특히 이 실험법이냐 질문지법이냐 이런 부분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지법은 통제집단, 실험집단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따로 없다는 얘기는 질문지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갈라지는 것은 실험법이라는 거. 그럼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구할 때 오해를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양화시켜서 측정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연구에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의뢰 연구에서는 의뢰 연구는 실험법이죠. 실험법이기 때문에 실험 첩치라고 하는 게 개입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험 첩치는 독립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변인을 사전 사후 검사해 가지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비교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실험 처치가 투입된 요 집단이 바로 실험 집단이고 실험 처치가 투입되지 않은 요 집단이 바로 통제 집단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 그죠? 그래서 문제를 실험 처치와 관계되는 이 부분이 이제 정답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관점에 있을 때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각각의 어떤 특징, 한계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다 공부해 놓아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한계점이죠. 그렇죠.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런 공부를 할 때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많은 안내를 할 텐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개념이나 원리 중심으로 총평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 논리, 독해 이런 부분을 공부해 나가면 충분히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4번 문제 보게 되면 문화 변동에 대해서 나와 있죠. 문화 변동이 뭐냐? 직접 전파, 간접 전파, 뭐 자극 전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재적 요인, 발견, 발명 이런 것들. 방금 얘기했던 것은 외재적 요인이죠. 이런 것들의 그 결과가 또 어떻게 주어지느냐, 문화 동환이냐, 문화 병존이냐, 문화 융합이냐 이런 것들 각각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두어야 한다는 것. 제3의 것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그 문화 병존하고 문화 융합하고 공통점이 되면 이제 자문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공부해 두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5번의 경우는 이제 내가 또는 사회화기관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사회화기관이 뭐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평소에 연습을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를 볼 수 있도록 여백에 시험지 여백에다가 이걸 자꾸 만들어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라는 것.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자발적 결사체 중에 단순 자발적 결사체가 있고 비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비공식 조직이라서 반드시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단순 자발적 결사체다라는 거, 이런 부분까지 조심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자료를 분석하는 거죠. 해서 갑이 이제 문헌연구인지 어린 참여관찰법인지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각각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그 각각 개별적인 특징들을 잘 공부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정답은 문헌연구법과 관련되는 것이죠. 이제 문헌연구법이라는 것은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집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헌연구법입니다. 그렇죠? 내가 직접 한 게 아니죠. 문헌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일탈리 이론에 대한 건데, 낙인 이론, 머튼 아놈 이론, 그 다음에 드르켐의 아놈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각각의 특징들을 잘 학습해 놓아야 된다. 그래야만 답이 1번이다 라고 대번에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푸는 문제인데, 제시된 지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자료가 사회 명목론이다 이런 것들. 사회 명목론은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고 사회 실제로는 사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징만을 확실하게 구분해내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1번이 되게 됩니다. 빈곤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개념도 잘 알아둬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이제 그것이 결국 개념의 문제죠.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구성이 되느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선을 같이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거의 맞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현실에서는. 그러나 시험 문제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시험 문제를 위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게 됩니다.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한 그런 경우는 상대적 빈곤이다. 반면 절대 빈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특정한 단원이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느 단원이든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이러한 그 성불평등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분석, 표 분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출 문제들을 분석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공부를 좀 해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미리 이제 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구해야 되죠. 그렇죠? 다 구해놓고 시작을 해야만 그래서 답이 1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11번 문제 문화 이해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가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 지금 여기에 맞춰서 4점이 다 맞으려면 가나가 뭐가 됐는지 이해가 됐는지 아니오가 됐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이 그럼 연습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줄이려면. 그래서 가나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연습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같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12번은 2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3점짜리 문제들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지금 현재 2점으로 출제되는데 간단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A가 상중, 하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B가 상중, 하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C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찾고 나가면은 크게 무리가 없죠. 그냥 산수, 논리 이 두 부분만 해당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하위문화에 대해서 나온 건데 이제 하위문화의 특징이에요. 특히 하위문화 공부할 때 주류문화하고 하위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의사항이죠. 하위문화의 합은 주류문화다. 절대 성립될 수 없는 명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명심하고 왜냐하면 서로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14번 문제는 이제 관료제, 탈관료제 해가지고 3점이 나왔는데 글쎄 3점까지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3점으로 부여했습니다. 관료제는 이제 그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면 탈관료제는 그러한 관료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료제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또 한계점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점 해결해서 등장한 것이 탈관료제입니다. 마찬가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어디에? 변화에 대한 빠른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탈관료제라는 사실을 같이 그 특징들을 또는 한계를 같이 알아둬야 한다는 것. 15문제는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 표를 만드는데 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표를 500에서 600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 걸 먼저 만들어서 여백에다가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답이 4번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또 이런 특징도 알아야 되죠. 사전 예방적 성격은 사회보험이다. 이런 것들 특징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럼 16번은 이제 전체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겁니다.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이렇게 했을 때 물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물질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망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질 문화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의 총체성,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둬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의 의미,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이렇게 했을 때 대체로 생활양식 총체로 평가라고 하면 이제 자칫 좁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양식 총체의 의미로 해석이 되게 되면 얘는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수준이라든지 평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평가가 되게 되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 이런 것들로 되게 되면 좁은 의미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고급 문화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주의하면 된다는 고급 문화는 문화자가 뒤에 있지만 앞에 고급이라고 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좁은 의미의 문화의 의미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지체가 뭔지 개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17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사회 변동의 방향, 진화론이냐, 그 다음에 순환론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진화론. 그 다음에
그 일정한 주기를 거쳐서 반복되는 양상, 이러면 일정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한 방향성, 그 다음에 일정한 주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문화 공부할 때는 단어 중심이 아니라 맥락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리얼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 사회운동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쭉 해갖고 나오는데, 이건 그냥 독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얼마만큼 잘 해석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19번도 마찬가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대체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런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메모를 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고 실제 수능 시험에서도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죠? 20번 문제가 2점으로 배정되었는데 자료 분석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출제되긴 했지만 마찬가지 이런 표를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표를 먼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 유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짚어가면서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봤습니다. 수능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되면 이런 부분, 개념, 그 다음에 이론, 원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정시전형 대비 배치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